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흥미 영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 두 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흥미 영영. 안녕하세요, 형님. 요새 영상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맞춘 것처럼 오늘 큰일이 생겨서 너무 답답해서 형님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사연 보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작정하셨는지 저녁에 밥 좀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그러시더군요.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진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카페까지 자리를 옮겨서 2시간 정도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싸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공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는 건 웃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저는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 주 6일입니다. 근무 시간도 문제인데 제 직업이 진짜 솔직히 누가 저를 만납니까? 붕어 형님, 저번 영상에서도 말해주셨는데 여성분들이 디스하자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 남자친구 배달 대행 하는데 누가 만납니까? 그리고 소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결혼정보회사에 제가 가입한다고 하면 당시 주제에 장난치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너보고 배달하라고 했어? 누가 배달하라고 했냐고. 제가 하는 말. 뭐 그럼 자식 좀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게 해주던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어릴 때 무슨 공부하기 엄청 도와줬어? 좋은 길 보여준 게 있어? 있으면 진작했지. 내가 무슨 도박을 해? 불법적 일을 해? 나름 나도 발악하면서 사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걸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런 식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더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노동자라서 한계가 있을 텐데 직업이 배달인 이상 결혼 불가능 아닌가요? 솔직히 연애도 불가능입니다. 과연 제 상황에서 저희 관점 배달 인생 주 6일 12시간 근무 절대 결혼 못한다. 누가 아냐. 배달이랑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살아도 하급 노동자는 아무도 안 봐준다. vs 어머니 관점 배달 인생이라도 가능하다. 노력을 해라. 외모 관리도 하고 헬스도 하고 피부과로 다니고 하고 해라. 해보기는 했냐?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집어치워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고민 사연 좀 대화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남일 같지가 않죠,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약간 감정이입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연자분의 어떤 감정에서 약간 욱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거야. 왜냐, 이게 뭐 직업 가지고 뭐 부모님끼리 약간 언쟁이 오고 가긴 했지만 사실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남자 나이 30살이 넘어갔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님하고 티격태격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샤도사라님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자분입니까? 약간 여자분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뭐냐면 어머니께서 자꾸 여자 만나라고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 흥미애 형님은 내 주제에 누굴 만난다고 그리고 나 시간도 없고 나 같은 직업 좋아할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짝으로 여길 사람 없어. 그러니까 꿈깨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나는 흥미애영이 입장이 더 이해가 되네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보다는 흥미애영이 입장이 더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사실 뭐 영영님도 아시겠지만 이 배달대행이란 직업의 인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뭐 님도 잘 아시잖아, 맞죠? 약간 좀 막 배달 일을 하러 왔다 하면 뭐 저번에 말씀드린 그 경험담도 그렇고 약간 좀 사람을 좀 깔보는 듯한 아랫사람 대하듯이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배달 안 시켜줬으면 너도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너도 바이크 몰 수 없을 거야. 약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님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달 대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남자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바이크나 몰고 남 음식이나 배달이나 해주고 있고 약간 그런 시선을 그런 눈청을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 전에 내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줬던 것처럼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직업 가지고 무시 많이 합니다. 직업이나 어떤 일 가지고 무시 많이 해요. 특히 여자들이 무시 많이 합니다. 우리 저 누구야 흥미 형님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특히 젊은 여자들이거나 아니면 저 흥미 형님 나이 비슷한 나이대 젊은 여자들이 약간 배달 대행 하면서 음식을 배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남자가 할 게 없어가 저거나 하지 약간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게 받아요. 나도 받았어요. 나도 보안업체 일할 때 받았어요. 남자가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무슨 남의 집이나 지키고 이런 느낌 받는다니까 이게. 그런 여자들이 많다니까요. 그 흥민이 형이 받았던 그런 약간 좀 뭔가를 좀 아래로 보는 남자를 보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특히 여자들이 그 배달 대행, 뭐 공장 생산직, 뭐 공돌이, 그리고 보안업체, 뭐 경비 같은 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약간 무시하거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했기 때문에.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흥민연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입니다. 자, 흥미연영이 입장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직업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어떤 직업이라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면요. 그냥 좀 사회적 인식이 떨어진 일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배달대행이 일하면 바로 할 수 있고 보안업체 일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알로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못하는 것 같다고요? 차라리 못하는 게 낫습니다. 자, 못한다기보다는요, 아직 우리나라 여자들이 현실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직업 가지고 더 깔로 봅니다. 남자들은 압니다. 그래도 저 배달대행 잘하면 뭐 잘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아, 나도 저거나 할까? 오히려 남자분들은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도 오히려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영희? 일하면서 저기 죄송한데 배달 대행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좀 한 달에 이거 좀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일하면 이게 일하다가 그러면 이제 영영님이 갑자기 그 왜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아 저도 요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나 오토바이는 또 어느 거 타야 되고 업체는 어디서 가야 되고
그리고 콜을 어떻게 받는 이런 거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좋다니까요. 그럼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간절하구나. 남자분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더 무시한다니까? 여자들이 더 무시해요, 여자들이. 오히려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많습니다. 이거 내 경험담이에요. 왜 최근에 흥민이 형이 기억나시죠? 그때 학원 뭐야? 학원 직원이 그 배달 알바에서 무시했던 거. 지도 지풀 별거 없으면서. 학원 강사였나? 그게 지금 묻혔는데 묻히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거든. 사회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이게 사건화가 된 거지. 사실 앞으로도 그런 사건 많이 터질 겁니다. 많이 터질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흥미 형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절대 그 사람 한 명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마주치게 된다. 흥미 형이 또 공감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무시한 사람들이 남자도 있겠지만 성별을 따지자면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비율로 얘기해 줄까? 최소 못해도 8대 1은 됩니다. 여자가 8입니다. 보안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탈스럽게 부는 사람들 여자가 8이에요. 무슨 죄인입니까? 자, 흥미 의원님. 무슨 죄인이에요? 아니, 얼마나 무시막하면 저렇게 사냐고요. 그거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식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무식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정말 무식한 게 뭐냐면 자, 공부 안에서 힘든 일 하는 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왜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게 뭐냐 하면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찾고 있는 거야. 그것만큼 무식하고 무모한 게 없습니다. 근데 흔히 연예인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공부해도 어떤 그만한 아웃풋이나 그만한 근성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크 쪽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직업에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점이나 불만이 없잖아요. 내가 몸이 단단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이거 무식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겁니다. 왜냐?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잘한다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 상당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뭐 하면 다 될 것 같아.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어, 진짜 무식한 건 뭐냐 하면 자기도 별반 대단하지 않으면서 힘든 일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겪어본 가장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 지도 별거 없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흠이에 배달한다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 족밥입니다. 지도 백수고, 지도 킹약직, 계약직 킹약직이라 하죠. 킹약직에다가 님보다 월급 반도 못 받고, 여기 나가면 자기도 뭐 별반 할 거 없으면서, 그런 사람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10% 없는 사람들. 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자기가 무식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뭘 잘났습니까? 제조법인데. 근데 그런 서비스 일을 하잖아. 서비스.
사회에서 좀 밑바닥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흥민이 형님하고 저는 약간 동병상련의 갑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흥민이 형님도 이런 사람들 안 보고 싶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기 힘든 일 한다 무식한 사람들, 자기도 별반 대단하지 않은 사람, 자기도 족밥이야. 자기도 지도 족밥이야. 지도 여기 나가면 갈 데 없는 사람이야. 갈 데 없고 할 거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 그 학원 직원 사건, 그 사람이 거기 잘리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갈 데 없으니까 학원 직원이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라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능력이 좀 갈 데 많아가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학원에 일하고 있겠어요? 그 월급도 얼마 안 되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최저시급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하다고 자기를 훨씬 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더나 냉정하게 그 사람은 없어도 된 사람이야. 님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배달은. 배달을 대행 안 하면 누가 배달해 주는데?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편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 주야 밤낮으로 이렇게 바이크 타고 위험 물쓰고 뛰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택배도 우리가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새벽같이 상하차 하는 사람 새벽같이 물건 분리하고, 택배 기사들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힐서터에서 자기 물건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동네 돌고 뛰어댕기면서 갖다 주니까 우리가 다음날 그냥 집 앞에서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고생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택배 지상직 중에 대부분 여자입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택배 기사 다 알러보고 무시하고 클레임 걸고 뭐 몇 분 늦게 왔다고 뭐락하고.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 물론 이걸 가지고 선별을 따지면 안 되긴 하지만, 이 서비스 하다 보면 그런 군상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게 왜 많냐 하면, 그런 어떤 힘든 일을 하는 부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여자들 중에서 저 택배리나 뭐 보안업체나 이런 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하니까 아예 애시당초 저 사람들이 어떤 고충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배달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 배달대행도 여자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남초 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 세계에서 일한 여자분들 멋있다 하잖아. 근데 솔직히 그게 뭐 멋있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남자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참 멋있다, 대단하다 얘기하잖아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먹고 살려면 남자도 여자도 뭐 바이크 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세계 여자분들이 거기 뭐 일하려고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박수치고 멋있다.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냥 그 남녀 구분에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하는 거죠, 여자라도.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예요. 음, 님 정도 나이 되면, 님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나이가 되면 누구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직업을 하면 성별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여자가 있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똑같이. 맞잖아요. 남자도 힘들어. 남자도 어렵고. 자, 우리 큰미 형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님도 나이가 이제 좀 찼고 머리가 커졌고요. 어엿한 성인입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제 나도 성인이고 성인이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님한테 있어요. 자, 흥민이 형 생각해보세요. 님이 이 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 있습니까? 자, 흥민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배달일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폐를 끼친다거나 뭐 돈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어떤 돈을 건드렸다거나 뭐 그런 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떳떳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터치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뭐 내가 도움 받았고 뭐 부모님이 뭐 일하면서 드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대줬다. 그러면 부모님 또 당연히 뭐라고 했죠. 흥민이 형이 지금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야. 흥민이 형이. 음. 님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 본인이 하는 일에 누가 뭐래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한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주지 마세요. 형이 주지 마요. 아니, 달라고 하는데 막 뭐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예영님이 부모님한테 용돈 안 줘도 부모님 먹고 살잖아요. 안 줘도 되는 거야. 아니, 주더라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줘야 나도 기분이 좋죠. 근데 뭔가 주는데 맨날 이거 그만두라 하고, 어? 뭐 장가가라 하고, 받아가는 입장에서.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된 돈이로서 부모님한테 내가 뭐 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내미 오토바이 타는데 돈 뺏어가고 싶나? 그러라고요? 자부심 가져야 돼. 자, 흥미님은 중요한 게 님이 앞으로 바이크를 타야 되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거나 이렇게 막 뭐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휘둘리면 안 돼요. 흥미 형님이 휘둘리면 안 돼. 음.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떳떳해. 나는 정상적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일한 만큼의 정직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로 나름 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회인의 한 명이야.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요. 왜냐? 부모님이 날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나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 결혼 못하는 것보다 비참한 거는 단순히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별로 마음에
별로 마음이 맞지도 않은. 자, 요겁니다. 그게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 하면, 그러니까 연영님이 내가 보니까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연영님이 좀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욱하는 게 있어, 욱하는 게 있어. 그 앞자리 썰을 보면 느낀 게, 그게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모든 배달하시는 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님은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좀 내한테 무시한다 하면 좀 과격하게 좀 그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과격하게. 그러니까 그냥 성냥개비 같은 불이면 그냥 발로 끄면 되는데 그걸 오히려 브러쉬를 집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 거죠. 나의 직업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베베 꼬였구나. 저 사람 그러니까 저런 직업 무시하는 저 사람 자체가 정상이 아니구나. 마탱이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또라이다. 마탱이 같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데 정상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왜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군데군데 많습니다. 자기가 모난고사가 심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데 진짜 자기는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내가 낸데. 그런 사람들을 하고 전면은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흠이 형님은 그런 사태가 날 때마다 항상 맞불 작전으로 전면에 대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자존감에 정신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왜냐? 저런 사람하고 같이 맞대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좀 어설퍼가지고 잘 대응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게 돼요. 여러분 진상 갑질 이런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머리가 달라요. 여러분 진상 갑질 생각해 보세요. 왜 진상 갑질을 하겠어요? 왜 진상? 왜 진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안 통하거든.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진상이고 갑질한 사람들 왜 나쁘게 보냐 하면 대도 안 하는 걸로 물고 넘어지니까. 그럼 그거는 그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이겠냐고요. 정상 아닙니다. 내가 말이 두 사람들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강제로 보내야 돼. 진상 갑질하면요. 정신병원 태워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 애초에 또라이야. 그냥 진상 갑질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마탱이 간 사람 또라이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정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저런 사람 있구나. 어, 그냥 적당히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야지. 똑같이 대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돼버리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열받으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이런 진상 갑질에 대한 사람들 만나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어. 저도 욱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긴 나면 욕먹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생각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흥미 형님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면서 그게 그냥 그때 화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내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집에 갈 때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얘기하는데
자, 결혼 못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있어요. 보통 결혼 못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뭐, 안 좋은 인생, 슬픈 인생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안 좋은 인생, 슬픈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있거든요. 월등하게 슬픈 게 있습니다. 자, 더 비참하고 슬픈 건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별로 마음에 맞지도 않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백년 가학을 맺어가지고 내 모든 인생이 그 사람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 결혼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묻고 싶어.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진짜 눈에 끔찍하게, 정말 눈에 끔찍하게 진짜 하루라도 없으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여자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까? 지금도?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얘라고 솔직하게 대답 못할 거예요. 얘라고. 여러분들 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부럽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마냥 부럽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야, 저게 연명하는 거지 사는 거냐 저게? 야,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맨날 집에 전화 오고 돈 가지고 바가지 긁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게 감옥이지 어떻게 결혼이냐?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생각해야 돼. 결혼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힘들어도 서로 마음을 다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안고 갈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자체도 힘든데 사람 마음도 안 맞아. 성격도 굉장히 안 맞아. 어떻게 살아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직장 상사보다 더한 지옥. 이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할까? 왜 직장인들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보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술 마시잖아요. 어, 회식하고 2차 가자 하잖아.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싫거든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술 마시고 막 2차 3차 가자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처자식도 있고 그러면 와이프 걱정하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어, 같이 있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지? 왜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집이 싫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맨정신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술기운에 가가지고 바로 자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집에 가서 대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갑방 쓰는 사람도 있고요. 갑방 쓰는 사람도 있고, 별거 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한 척 하죠. 겉으로는 부부인 척 하죠. 알고 보면 완전히 깨진 사람들도 많아. 어. 그래서 같이 가야 되나? 이혼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람 피웠는데 참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로. 바람 피다 걸렸는데, 이혼하면 이제 자기 혼자서 못 벌어먹고 사니까 참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통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걸린 경우. 이혼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마땅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재산 분할해가 돈은 받겠지만 나중에 먹고 살기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걸까? 어,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좀 외롭더라도 그냥 내 할 거 하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좀 여유 있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자를 택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본인 사는 게 좋고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도 느꼈겠지만 자, 젊은 여자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이거 편견 심하면 근데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거 편견 심하잖아요.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장담하건대. 왜 결혼정보회사 가면 그거 아십니까? 결혼정보회사 가면 좀 위험한 업무거나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등급이 맨 아래가 있어요. 아래. 돈 많이 벌어도 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 외에 근데 보면 이 등급이라는 것도 어느 기준에 맞춘 건지 아십니까? 어느 기준에 맞추는 건지 아세요? 여자 기준에 맞춘 거예요. 여자 기준에. 여자들이 교대 근무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연장 마치는 사람 싫어하거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결혼 이제 회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밑에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이 버는데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잖아. 결혼정보회사의 어떤 직업 분리폼을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얼마나 직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좋은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대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거죠.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 중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이런 얘기 기분 나쁘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한테 괜히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이미지 나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나는 걱정돼 진짜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걱정돼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돈을 모아놓지 않고 노후 대비 안 해놓고 내 집 마련 안 해놓고 수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냐 말이죠. 100세 시대인데 그럼 나라에서 챙겨줄 것 같습니까? 안 챙겨줘요. 노인 분양이고 늘어났는데 노인분들 챙기기도 극한데 이해가 되긴 한다고요. 노동자는 결혼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럼 월급쟁이랑 결혼하면 미래가 있습니까? 그럼 역으로 얘기해, 흠이님. 월급쟁이랑 결혼하면 미래가 있습니까? 월급쟁이가 결혼하면? 공무가 결혼해도 미래가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흠이님. 님은 미래가 있잖아요. 노동자랑 결혼하면 왜 미래가 없습니까? 님같이 따박따박 돈 벌어온 사람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머리 맞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런 거죠. 어떻게든 능력 좋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밑에서 남자 잡아가지고
아니, 월급쟁이 구급공무원이 미래가 보인다? 그럼 내가 구급공무원 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자, 구급공무원 분들, 철밥통 정년까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잖아. 그럼, 근데 우리가 철밥통이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철밥통이라는 것도, 철밥통을 뭐 안 깨진다 생각하는데, 철도 여러분 있잖아요. 고열로 가열하잖아요. 그럼 녹습니다. 찌그러져요. 철은 뭐 안 잘립니까? 철이 왜 안 잘리는데요? 철은 녹이면 뭐 아무것도 안 돼. 쇳물 내잖아요, 쇳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 정년까지 간다가 내가 30년 근무하면서 아무 일도 없어야 돼. 내가 뭐 잘못된 일 저지른다거나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 중간에 징계받고 뇌물 처먹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음주운전에서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건 같은 거 잘못 연루되면 끝나는 거야. 이번에 여러분들 왜 광주 있잖아요, 광주. 광주 이번에 왜 철거하다 건물 넘어가가지고 사람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죠. 그럼 그 해당 건물 인허가 담당한 공무원 날아갈 겁니다. 뭐가 칙칵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왜 공사 같은 거 담당자가 관리 감독자가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그 상황에서 공무원 나와 있었냐고. 안 나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 추궁할 겁니다.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 누구 하나 날려 보내야 될 거예요. 광주시에서. 여러분 저런 사고 나잖아요. 인피 사고 나면 담당자 노가지 날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뭐 철밥통에 나발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저런 사건 사고 나면 관리감도 책임 소재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도 깜빵 가고요. 저걸 인허가 담당하고 저게 이제 소재 서명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날라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 정년까지 가겠다 끝나는 거죠. 무슨 정년까지가. 사고체임이 큰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도 줄 잘 서야 되고 위기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 직업이다 위기 상황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무조건 공무원 되면 정년 보장돼. 정년까지 가야 보장되는 거지. 정년까지 가가지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근무해야 정년 보장되는 거죠.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잖아, 이게. 여러분 중간중간 잘려가지고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에 잘리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자를 폭행해가지고 독지 폭행으로 잘리는 사람들. 뇌물 받아가지고 잘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공무원 되면 왜 다 공무원 되면 정년까지 가가지고 왜 연금 받고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중간중간에 왜 나가리 된 사람들은 왜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시절이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야.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네. 월급쟁이도 요즘에 정신고용 안 되잖아요. 정신고용. 음? 월급쟁이도 나중에 일하다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대기업 다니고 뭐야 오토바이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계신다니까. 직업에 대해 기천이 없는 거예요. 흥민이 형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사고에 취약한 건 사실이죠. 저 직업이. 그 대신 흥미현이 그만큼 이 바이크에 대한 위험성을 아니까 더 안전하게 하잖아. 이미 무슨 초짜도 아니고 베테랑 아닙니까?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보통 사고나 다치는 사람도 초짜 아닙니까? 초짜. 초짜들이 잘 모르고 이제 교통신호 같은 거 모르고 하다가 차에 박거나 해가지고 다치는 거잖아요. 이미 좀 이 일을 오래 했으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저층수소로 가는지, 그리고
어느 길 가면 어떻게 신호가 잡히는지 다 알잖아요. 동선 같은 게 다 있잖아. 동선 같은 게. 님 초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고가 안 나죠. 그 누구야? 그 배달 대행의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배달민족의 배달 방송이 제 방송에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얘기하는 맨 처음에는 넘어졌대요. 그분도 얘기하는 거 초짜 다치는 거 초짜들이라고. 이 배달 짬밥 3년만 넘어가면 웬만한 코스 동선 신호 코너링 감각이 다 외우기 때문에 바보짓만 하지 않은 이상 졸리지 않은 이상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하시죠, 흥민이 형님? 물론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안전 운행을 해도 옆에서 작정하고 박으러 오면 이건 사실 답이 없긴 합니다. 내가 안전 운행해도 뭐 규정 코드 다 지켜도 그래도 웬만큼 지키면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흥미 형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미 결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흥미 형님은 뭐 지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 놨고 돈도 많이 모아놨잖아요. 흥미 여인이 같은 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죠. 저분이 지금 올해 나이 30인데 30살에 통장에 그때 얼마 있다고 했지? 1억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예, 여러분 30살에 1억 이상의 통장에 돈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빚 없이? 없습니다. 없어요. 서울대 다녀도 그 돈 없어요. 여행이 없다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가난합니다.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 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가난합니다. 없는데 있는 척이 없는데 쥐뿔 없는데 있는 척 한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 외제차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모는 게 아니라 쥐뿔 없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빚 다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카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30살 돈이 없죠, 여러분. 모아놓은 게 없죠. 모아놓은 게.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라는 겁니다. 자부심. 내가 그래도 그 동년배 나이에 돈도 많이 모아놨고 헛돈 안 쓰고 몸 안 다치고 계속 꾸준하게 일하고 있고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만 없고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된 거야. 된 거라니까. 꼭 뭐 직업을 뭐 무조건 좋은 직업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조건 만족감 얻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제가 흥미 형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본인 직업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도 없어가 이 직업 한다. 능력도 없어서 이런 직업 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시받는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 못해요. 오토바이도 무조건 다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사고 안 나고 타는 것도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흥미 영역도 아시겠지만 배달 대행 하겠다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흥미 영역 아시겠지만 일하면서 뭐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서 한 달도 안 하고 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님은 그래도 그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넘겼잖아요. 저 오래 하는 것도 능력이야. 어떤 분야든 간에 어떤 이 직업적인 분야든 간에 한 분야에서 오래 했으면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워낙 힘들어서 많이 떠났는데 이미 일이 힘들어도 버텼잖아요. 버티고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내가 사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좀 본인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흥민형님, 그거 배달 일을 오래 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잠깐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님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주 6일 12시간.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해. 고삐리도 못해요. 이렇게. 많이 해도 한 7, 8시간? 9시간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님은 그래도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 이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일주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바이크 탄다는 거잖아요. 저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저렇게 하락하면 도망갈 거예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너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하루 12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어만 주십시오. 막상 해보잖아요. 3시간, 4시간 다 보고, 야, 이걸 어떻게 12시간씩 한다는 거지? 그 내일도 12시간 해야 되잖아. 아예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왠지 사고나 죽을 것 같아. 에이, 못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 형님, 내 직업에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나. 아무나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뭐 직업까지 무시한다? 신경 쓰지 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장난말하는데 진상갑질하는 사람들 중에 배운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무식합니다. 무식해서 진상갑질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던 진상갑질은 다 그런 사람 무식합니다. 무식한데 자기가 왜 무식한지 몰라.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내 인생을 사세요. 부모님 옆에서 뭐 변호나니 뭐니 하더라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좀 본인을 가꾸겠다? 뭐 아가씨를 만나겠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별로 할 의사가 없으면 부모님 시키는 대로 가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루틴 있죠. 그 루틴을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이런 걸로 좀 상처 안 받고 좀 당당하게 다니시기 바랄게요. 당당하게 일하시고 혹시나 뭐라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안전운행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롱런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민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